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 대국에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산업 현장의 안전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송석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공단의 송석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뭐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시라고요? 예, 처음입니다. 예, 오셨으니까 우리 부모님 오피스 청취자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뭐 준비를 안 해오긴 예. 했는데 인사인데 뭐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무하고는 경기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석진입니다. 오늘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본부장이 워낙 뭐 아시는 것도 많고 네. 또 책도 많이 쓰시고 해서 네. 그냥 뭐 평소 느끼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본부장님 이제 뭐 책 얘기했는데 이 네. 본부장님 쓴 책을 뭐 슬쩍 한번 보니까 이 아주 통계가 아주 되게 충격적이에요. 한 해만 2천여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이 가운데 업무상 사고로 무려 800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산재 승인 기준으로 보면 그 일태에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2,098명이나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암이나 그다음에 내심혈관 질환 등 이런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고 높은 곳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기계 설비에서 끼인다든지 이런 사고성으로 사망하시는 분도 무려 827명이나 됩니다. 아니 본부장님은 아무래도 그야말로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더욱더 좀 체감하시는 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주소 이거 점수를 주신다면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주실 수 있으세요? 10점 만점이요? 10점 만점에 전체적인 시스템은 한 7, 8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은데요, 시스템? 그런데 현장에서 작동하는 거 보면 한 5점, 4점? 그 낙제점이다. 예. 한번 좀 풀어 주십시오. 왜 그런 겁니까? 뭐 이렇게 그야말로 후진국형 그 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비율이 OECD 평균을 보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이렇게 그다음에 안전 조치만 해도 예방이 가능한 그다음 끼임 사고라든지 그다음 추락 옛날에는 추락이라고 요즘 떨어짐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고나 그다음 부딪힘 사고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전체 한 6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뭐 기본적 왜 이런 근본적 원인이 뭔가를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의 속도를 숭배하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좀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문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뭐 빨리빨리 뭐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그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에도 사고가 많아진다. 이게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한데 아니 이 1960년대 이후 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참 안전이 소홀해진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하면서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썼고 그런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짧은 기간 동안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뿌리 깊이 좀 박혀 있던 근대화 중에서 인명을 경시한 이런 문화들이 우리 속에서 뿌리 깊게 있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의 금강휴게소 인근에 가시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위령탑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77명이 총 사망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그런 분들을 뭐 위령탑에서는 산업전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런 77명이 아마 건설공사에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면 과연 그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스필로 되고 뭐 난리가 났겠죠. 참 우리 사회에 참 안 좋은 단면을 참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의 어두운 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제 그
그 사건 사고, 그러니까 어떤 그 작업장에서의 사고의 대표적인 아주 악명 높은 대명사가 된 게 바로 이제 구의역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요 구의역 사고 이후에 나름대로는 이제 뭐 국회에서도 법도 제정을 해서 지난 2022년이었나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시행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법 시행 이후에는 이제 산업 현장 뭐 괜찮아질 거 아니야, 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네, 네. 실제로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앵커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적으로 원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습니다. 예. 있음에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원인을 뭐 시스템의 부재나 예. 아니면 안전 문화의 부재를 보고 21년도에 1월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시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정부라든지 공단에서는 관련 자료도 보급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특히 뭐 50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소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 이런 구축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무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그다음 최근에 이제 보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업주나 경영자분들을 만나 보면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까지도 안전 투자에 좀 미흡하기도 하고 안전 관리가 소홀한 것도 사실이고 예.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앞서 본부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그 산업재해 시스템적인 면은 한 7, 8점 준다. 네, 예, 예. 그건 나쁜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를 이제 언급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실상 현장에서 일어난 거는 이 법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4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 5점도. 참 이게 너무나 격차가 큰 것도 참 큽니다. 문제네요. 이게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계속 좀 얘기가 같은 맥락인데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참 저희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참 이게 답답할 노릇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그냥 중대재해법 적용 그건 그냥 기업에서 더 처벌을만은 좀 피하는데 좀 급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통계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시행 이전 3년하고 시행 이후 3년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해보니까 대기업의 제조업이나 대기업의 그 건설 기업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 하향 추세 하향 추세가 있는데 서비스 기타 나머지 업종이나 특히 이제 중소규모 업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가끔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면 경영 책임자나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크게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 기업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바르게 운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게 그 시스템의 질을 높이거나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그런데 좀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 안전 보여주기 위한 안전 서류를 너무 많이 만들다든가 그다음에 안전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 좋은 그야말로 법 자체로 보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그거에만 잘 따르면 될 텐데 그게 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지금 굿모닝 초대석 안전한 경기 송석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 본부장님 모시고 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보여주기식 안전관리 문제 이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전 규정은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참 이거 좀 납득이 안 간다. 이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현장에서 왜 안 지켜질까? 이런 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실제 가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장하고 규정하고의 차이, 괴리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뭐 규정상으로 2인 1조 작업, 2인 1조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고가 나면 2인 1조 작업 규정이 있는데도 뭐 안 지켰다. 뭐 그런 이야기를 구역 사고 때도 2인 그렇습니다. 1조만 지켰어도 예, 예. 목숨 구했다 예, 이런 얘기 이런 나왔잖아요. 이야기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자꾸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인력 구조가 2인 1조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 구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 규정하고 실제가 안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뭐 그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무조건 법으로는 네. 2인 1조를 그렇습니다. 해놔라. 예. 이러니까 예. 이거 진짜 현장에서는 2인 1조를 도저히 하면 오히려 더 일이 더 더디게 되니까. 더디기도 되고 사람이 2인 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 예, 인력이 부족한 거죠. 예. 뭐 구의역 사고도 뭐 대표적으로 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 예. 또 다른 예를 하나 예. 들어보면 네네. 최근에 이제 산업 현장들은 원재료가 입고가 되면 각종 가공 단계를 거치고 포장까지가 이 긴 공정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계들 설비들도 점검을 하거나 기름칠을 할 때 오일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를 할 때도 가동을 정지하도록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좀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하는 작업자가 그 긴 설비 중에 일부를 담당하는데 일부에 내가 오일을 칠하고 예. 그다음에 정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큰 공정에 돌아가는 기계를 가동을 정지할 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현장 관리자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주 그 빈틈이 많은데요, 오히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작동만 제대로 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따르려는 어떤 의도, 어떤 실행력, 요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잘 관리 좀 해라 예. 이런 내용인데 그 시스템 안에도 각각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정확하게 뭐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책이 시스템 겉으로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안에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핵심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은 다 현장 근로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전관리가 현장 작업자가 안전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그 매뉴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기 어렵거나 예. 다른 쉬운 작업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마음이고 그 작업자의 본능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계 가동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은 매뉴얼상으로 뭐 출입 금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아예 만들지 마라. 예.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내가 만약 들어가야 된다면은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기계가 정지되도록 이런 안전 장치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만약 들어갔을 때 그런 장치가 안 되면 기계 가동부에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덮개를 이렇게 설치해 준 이런 것들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매뉴얼을 만들거나 예. 그다음에 안전 장치를 설치할 때도 해당 작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내가 작업할 때 내가 단 매뉴얼대로 예. 내가 했던 안전 장치대로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본부장님께서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야말로 현장 작업장의 어떤 문제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장 작업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 보여요. 그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장 작업자가 왜 반영이 안 되냐? 지금 우리 규정상하고 현장하고 아까 안 맞는 말씀도 있다는 말씀하는데 규정을 만드는 분들은 관리자, 그다음에 탁상 규정 뭐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실제 작업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작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좀 뭔가 이제 그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좀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이런 안전 동기들은 그 기업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을
사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법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법 내용을 빼고 간단히 하나를 말씀드리면 안전에 관한 신고 그다음에 제한 제도를 운영하면 됩니다. 뭔가 하면 아차 사고나 예. 그다음에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아차 사고가 그 뭐 사고 날 뻔한 아차할 때 예, 그 아차 아차요? 내가 사고 날 뻔했는데 우연히도 사고가 안 난 경우 그 분명히 위험 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신고하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안전 설비를 좀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한 제도를 운영을 하면 훨씬 근로자들이 참여도 잘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예. 근데 이런 제도들은 그 좀 맹점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잘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신고 제한 제도를 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내가 당신의 제한 제도를 수용했다. 이런 걸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피드백을 안 하면 예. 한 번 제안했다가 그다음에 안 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피드백을 예. 해주고 그다음에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와 이렇게 연계를 해야만 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중요하죠. 예. 예, 그래요. 예. 지금 저희 굿모닝 초대석 안전한 경기 시간에는 이 송석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님 모시고 이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 기울여야 할지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 이 안전사고, 이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야말로 없애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 회사의 대표, 이 회사의 어떤 CEO의 마인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당장 이 어떤 CEO에 필요한 리더십, 네.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CEO가 왜 중요하면 각 그 기업에 자원을 투입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그렇죠. 위치에 있지 최종 않습니까? 결정자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CEO의 리더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다음에 산업안전법 등 관련 법에서 CEO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그 안전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의사결정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전제해야 될 게 있긴 하거든요. CEO들이 좀 사람을 인간을 좀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중심.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뭐 고충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구성원뿐만 아니고 협력업체가 있으면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좀 이렇게 존중할 줄 알아야 그런 리더십들이 충분히 발휘도 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안전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드는데 이 돈이 아까워서 또 안 하려는 그래서 중소기업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법대로 하는 거고. 예. 그래요. 그 지금 본부장님, 이 지금 본부장님이 계신 곳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안전사고에 있어서 역할이 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떤 지원 사업들 펼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뭐 우리 참고로 경기도를 가끔 주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그 경기도 간에서 이 목숨을 잃은 분들이 235명이나 됩니다. 전국의 약 한 28%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 또 경기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이 98% 많아요. 98% 되고 그 사업장에서 사고 나는 것도 한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역 본부에서는 그런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그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다음 재정 지원을 해준다든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고위험 사업장, 그러니까 위험도가 조금 높은 사업장은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그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민간 전문기관들의 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민간 전문기관들이 가서 컨설팅을 수행케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뭐니 해도 이 안전 불감증 이것도 참 문제잖아요. 이것도 해소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어떤 그 목표 어떤 그 좀 해야 될 그 과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 의식을 높이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돼서 이게 중요한데 예. 근데 그 방법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안전 교육이나 그다음에 캠페인, 이 홍보 이런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공단에서는 뭐 근로자 사업주뿐만 아니고 그다음 군인, 학생인 이런 예비 산업 인력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요? 예. 예. 또 더불어서 국민들의 이제 관심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 체험 교육장을 개방을 국민들이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웹 드라마를 이제 제작을 하고 해서 뭐 이렇게 예, 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쇼폼 안전 심지어 안전 노래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 활동을 계속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이렇게 굿모닝 OBS에 출연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의 노력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많이 긴장은 되긴 합니다. 그래요? 예,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지금 네. 알고 계시는 내용들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면서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아 요거 그랬지 예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지 요런 거 좀 뭐 다시 한번 재고해야겠네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그럼 요거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요 안전한 일터의 가장 중요한 조건 뭐 굳이 뭐 딱 하나만 꼽는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안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근로자인데 왜 CEO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예. CEO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모든 권한을 CEO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CEO가 안전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예. 안전한 사업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본부장님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부장님을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는 뭐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보면 대부분 큰 관심도 없고 좀 무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 나와 내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대부분 믿고 있고 또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사고 조사를 해보면 이 사고 그를 당하고 있고 사망하시는 이런 분들도 나와 다르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는 뭐 가장이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진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